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8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7명 임기제로 채용 장애인 전형 최초 실시.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 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장애인 구분 모집을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과 선택 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 특수 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채용 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 일자리 운영요원, 일반 임기제 행정 7급, 계약 업무 지원 요원, 일반 임기제 행정 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언론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국선 대리인 지원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등 7개 직위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지지.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지역번호 031-8008-4063-4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인사과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임용 후에도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직위를 발굴했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직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검토. 체육계 의견 수렴 나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지난 10일 우렁이 에브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가족 20여 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으로 가을밤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우렁이 에브리데이는 이마트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진접점에서 후원하는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번 나들이는 참여자들의 연령과 기호를 반영해 장소를 선정했다. 이날 나들이에서 참여자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 놀이기구 체험 및 야간 퍼레이드 관람을 즐겼고 야간 레드 퍼포먼스와 쇄도 아트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공연을 보며 모두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번 나들이를 통해 오색 단풍과 화려한 불빛이 장관을 이루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꼈다. 나들이에 참여한 한 가족은 가족과 같이 나들이를 하니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행복하다라며 민속촌에 밤에 올 생각은 못 했는데 이렇게 멋진 구경을 하니 쌀쌀한 날씨였지만 추운 줄도 몰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길재경 관장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장애인 가정에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후원해 주신 이마트 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더 많은 장애인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5회째 진행되고 있는 우렁이 에브리데이는 장애아동, 청소년, 취업장애인, 장애 자녀 양육 어머니 등 장애인과 가족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남양주시 지역사회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감사관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3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 분야 실무 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개소와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은 785개소다. 공원, 음식점, 공연장, 예식장, 병원, 학교, 도서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되며 장애인 출입구, 전용 주차구역,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 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7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경기공유학교 2024년 경기도 전체 확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공유학교를 3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밖 학습터에서 학생 개별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 자원을 활용해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올해 도교육청은 광주, 하남, 동두천, 양주, 시흥, 용인, 여주, 연천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하고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했다.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상상캠퍼스에서는 미래 AI 디지털 공유학교를 운영했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전문가를 공유해 소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전문가들과 양주시청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예술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시흥교육지원청은 다문화이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여주 푸름의 소셜팜과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달장애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군부대와 협력,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31개 지역으로 경기공유학교가 확대되는데, 이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자원 파악 교육공동체 요구 분석 공유학교 추진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은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 전문가와 지역교육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끌어 학생들이 더 넓고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 7. 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 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북부누림센터, 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회계 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 상담센터 운영 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 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 방지 및 위탁 사업 재정비 등 도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 침체 지속,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복지국 소속 부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특히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